저는 올해 72입니다. 지금은 개인 택시를 몰며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게 된 건 정말 기가 막힌 운이었어요. 50대 초반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때 저는 정말 막막했거든요. 새 아이를 키워야 하는 가장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절망감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이뤘어요. 아내는 한숨만 쉬고 큰아이는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며 아르바이트를 늘렸죠. 둘째와 셋째는 아직 어렸지만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사 가야 해요? 막내가 물었을 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괜찮다. 아빠가 다 해결할게. 겉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50대 남자를 반겨주는 회사는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하늘이 도운 것 같은 기회가 왔어요. 예전 회사 동료가 급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형님, 혹시 운전할 줄 알죠? 국내 굴지의 A그룹 회장님 댁에서 운전기사를 급하게 구한대요. A그룹이라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형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댁은 운전기사가 오래 못 버텨요. 회장님과 사모님이 워낙 까다롭거든요.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어요. 면접을 보러 갔을 때의 긴장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빌딩 한 층 전체가 사무실이었어요. 정말 다른 세상이었죠? 인사 담당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두 따님의 운전을 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자리예요. 지금까지 운전기사들이 평균 3개월도 못 버티고 나갔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번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다릅니다. 가족이 있어서 절대 포기할 수 없거든요. 며칠 후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앞으로 어떤 지옥 같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말입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김철수, 너는 할 수 있다. 이번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마라. 회장님 댁은 강남 한복판의 초고급 주택가에 있었어요. 대문만 봐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정말 재벌 가구나 싶었죠? 첫 만남에서 회장님은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권위가 서려 있었어요. 사모님은 우아하면서도 차갑게 느껴졌고 두 따님들은 아름답지만 어딘지 모르게 도도해 보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정중히 인사드렸지만 그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아마 지금까지 수많은 운전기사들을 봐왔기 때문일 겁니다. 첫 주부터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모님의 요구사항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운전기사 양반, 차 안 온도가 23도 2분이어야 해요. 딱 그 온도 말이에요. 온도계를 보며 미세 조정을 해도 또 불평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건조하네요. 습도도 맞춰주세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차 사모님의 극도로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파악해갔죠. 큰 따님은 새벽 3시에 귀가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술에 취해서는 온갖 트집을 잡았어요. 운전 너무 빨라요. 머리 아프다고요. 속도를 줄이면 또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느리면 언제 집에 가요? 빨리 가세요. 둘째 따님은 하루에 백화점을 3군데씩 돌았어요. 각 백화점마다 몇 시간씩 기다리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정말 답답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유명한 구두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외출 준비를 하며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운전기사 양반, 어제 백화점에서 산 구두 있죠? 예, 사모님. 그 구두 색깔이 집에 있는 드레스랑 안 맞아요. 다시 가서 베이지색으로 바꿔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겁다고 구두를 안 들고 나왔거든요. 당신이 직접 백화점에 가서 찾아서 교환해 와요. 구두 사이즈는 245고 어느 매장에서 샀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영수증도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느 브랜드, 어느 매장에서 샀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백화점에 도착해서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어제 여자 구두 245 사이즈 구매하신 분이 계시는지? 브랜드나 매장은 모르겠고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하죠. 구두도 없고 매장도 모르고 브랜드도 모르는데 교환해 달라니요. 저는 백화점 전체 신발 매장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한 매장씩 들어가서 혹시 어제 245 사이즈 여자 구두 파셨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4시간을 헤맨 끝에 다행히 한 매장에서 매출 기록과 카드 결제 내역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죠? 교환한 구두를 가지고 돌아갔을 때 사모님은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고생했어요. 다음부터는 더 빨리 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4시간을 헤맨 것에 대해 고작 한마디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꾹 참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사모님. 다음에는 더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아내에게 털어놨어요. 여보, 정말 모르겠어요.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조금만 더 참아요. 아이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라도 버텨야죠. 그 말이 저에게 힘을 줬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5년이 지났어요.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그런데 어느 날 회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따뜻한 표정이었어요. 김 기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잘못한 일이 있나 싶었거든요. 자네가 우리 집 식구들 성미 받아주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회장님이 제 고생을 알고 계셨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온 운전기사들 중에 자네만큼 오래 버틴 사람이 없어요. 3개월도 못 버티고 나가는 게 보통인데 말이죠. 그러면서 회장님이 충격적인 제안을 하셨어요. 자네 지금 어디 살고 있나요? 경기도 분당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출퇴근이 힘들 텐데 집 하나 장만해 드리죠. 송파구 쪽에 괜찮은 아파트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5억을 무이자로 빌려드릴게요. 나중에 퇴직하실 때 원금만 갚으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꿈인가 싶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자네가 성실하게 일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내는 믿지 못했어요. 정말이에요? 5억을 무이자로 빌려준다고요? 정말이야. 송파구에 아파트를 사라고 하셔? 우리는 송파구 잠실 쪽에 깔끔한 34평 아파트를 골랐습니다. 당시 가격이 딱 5억이었어요. 송파구 아파트로 이사한 후 출퇴근이 정말 편해졌습니다. 강남까지 30분이면 갔거든요. 그 후 15년을 더 일했어요. 총 20년을 회장님 곁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와 가족들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어요. 사모님도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따님들도 저를 편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특히 큰 따님이 결혼할 때는 저를 우리 가족 같은 기사 아저씨라고 불러주더라고요. 그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지 15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송파구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한 거예요. 2010년대 후반부터 부동산 시장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실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아파트 값이 폭등했어요. 어느 날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렀더니 중개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아파트 지금 시세가 20억이에요. 20억.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5억 주고 산 아파트가 20억이 되었다니요. 드디어 은퇴의 날이 왔습니다. 회장님은 마지막까지도 저를 챙겨주셨어요. 김 기사님, 20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5억을 회장님께 돌려드렸어요. 한 푼도 빠뜨리지 않고 말입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김 기사님, 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자네 같은 분이 잘 되어야 합니다.
아파트를 팔고 나니 정말 20억이 손에 들어왔어요. 빚 5억을 갚고도 15억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세 아이를 모두 결혼시켰어요. 각자 집도 사주고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러줬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부가 살 집값과 노후 자금으로 충분히 남았습니다. 경기도에 조그만 아파트를 사고 개인 택시 면허도 땄어요. 지금은 이렇게 택시를 몰며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A그룹 집안의 갑질을 욕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 그분들은 정말 은인입니다. 5억을 무이자로 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20억 대박도 없었을 테니까요. 어제도 손님 한 분이 신기해하며 물어보더라고요. 아저씨, 그렇게 힘든데도 20년이나 버티셨네요. 그럼요. 덕분에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집도 다 사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복 받은 거죠? 와, 정말 대단하세요. 인생 역전이네요. 그렇습니다. 50대에 정리해고당한 가장이 20년 후에는 20억 부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오늘도 저는 핸들을 잡고 달립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면서 말이에요.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떤 기회가 올지, 언제 어떤 대박이 터질지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